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제3회 전기기사 제3회 CBT 1회가 되겠죠.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보셨습니까? 난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 종종 섞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준비한 거 보시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 즉 사이리스 종류에 대한 물어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단방향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단방향성 소자가 존재할 수 있고 양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단방향성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S, C, R이 있고요. 이 몇 단자 소자입니까? 3단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GTO라는 게 있죠. GTO.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3단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GTO와 SCR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죠? SC, S가 있는데 얘는 좀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특이한 건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몇 단자입니까? 4단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양방향성 볼까요? 자, 양방향성 소자에는 뭐가 있나요? 다이악이라는 게 있죠. 얘는 2단자가 되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얘입니다. 트라이악. 몇 단자입니까? 얘는 3단자가 되겠죠. 즉 SCR을 두 개를 역으로 병렬 연결시킨 게 트라이악의 구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S 몇 단자? 2단자가 됩니다. 자, 몸으로 본다 그랬습니까? 이방향성 3단자가 되는 거죠. 트라이악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가겠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이 15kVA이고요. 3000V 1차 측에 3000V, 2차 측에 200V입니다. 변압기 1차 측에. 자, 중요한 건 1차 측에 환산된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값이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 저항값이 5.4, 리액턴스 값이 6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저항 강화 P와 리액턴스 강화 Q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구하기 앞서서 우리 요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전격 전류 I에는 뭐가 됩니까? 얘는 V분의 P가 됩니다. 자, 근데 1차 측 기준이니까 얘는 V1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000분의 뭐가 됩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얘는 무한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한 이유 아시죠? P는 뭐가 됩니까? 얘는 V분의 IN 곱하기 R 값에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몇 차 측에 대한 값입니까? 1차 측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대입해 보시면 3000에 5 곱하기 5.4 곱하기 100으로 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0.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Q값, 즉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얼마가 됩니까? V분의 IN 곱하기 리액턴스 X 곱하기 100으로 표시하죠. 이도 마찬가지로 몇 차 측? 1차 측입니다. 그럼 얘는 3000분의 5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100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얘는 1%가 나옵니다. 그러면 2번 답 몇 번이에요? P는 0.99, Q는 1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상의 단자 전압을 V라고 합니다. 유기기 전력을 E라고 하고 있죠. 동기 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이 델타라고 합니다. 전기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상의 최대 출력은 그랬습니다. 자, 비돌극형 원통형의 출력값은 P는 XS EV에 사인 델타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상에서 요구한 게 뭡니까? 한 상의 최대 출력 값입니다. 최대 출력이라는 얘기는 이때 델타 값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값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의 최대 출력 값은
사인 90도 얼마가 됩니까? 1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요? x s분의 2 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몇 상이에요? 한 상에 대한 값입니다. 만약에 3상에 대한 문제 물어보면 얼마 곱하면 되는 거예요? 3을 곱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 답, 3번 답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답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에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 브러쉬 위치를 어떻게 되냐?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그럼 부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뭐가 먼저? 즉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작용이 커집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이동을 해요? 전기적 중성축에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적 중성축은 발전기의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의 경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보극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잖아요. 브러쉬를 그냥 뭐합니까? 발전기를 따라서, 전동기를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즉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는 걸 따라서 브러쉬를 이동시키면 된다. 그러면 발전기의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회전 방향을 따라서 이동시킨다.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 답이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개념도라고 그랬습니다. C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죠. 자, C를 자, 우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표시합니까? 얘를 만능 전동기고요. 얘의 주된 특징이 뭐예요? 직류, 교류 모두 쓸 수 있다는 게 주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직류, 교류를 썼을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이 만능 전동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약계자, 강, 전기자의 특성을 갖습니다. 자, 왜냐하면 직류를 쓰다가 교류를 쓰게 되면 주파수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주파수 성분에 의해서 리액트 성분이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역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얘는 역률 저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약계자를 사용할 것이고 약계자를 쓴다는 얘기는 토크 값을 갖다 줄어드는 즉 계좌 속이 줄어들면 토크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자를 키워서 토크 값을 키워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 역률 개선을 주 목적으로 전기자의 전류값을 키워주다 보니까 뭐를 설치해야 되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얘를 갖다가 줄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직권, 즉 직렬 연결이 되니까 계좌와 전기자는 직렬로 되어 있고 중간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누구예요? 얘는 보상건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5번 답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락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됩니까? 삼상 단락 시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 값과 그다음에 뭐예요? 무부하 시 전격 전압에 대해서 유기되는 필요한 여자 전류 값의 비를 나타내는 게 단락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시험법, 즉 KS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부하 시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상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삼상 단락 시험을 해야 된다. 자, 요것도 하나 팁으로 보실까요? 삼상 단락 시험을 할 때 이때
곡선 자체가 뭐예요? 직선형이 나오는데 왜 직선형 곡선이 나오냐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십시오. 뭐라고 됩니까? 얘는 뭐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특히 전기자 반작용에 무슨 감자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뭐예요? 무부하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됩니다. 지금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조금 생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작용 전동기, 반동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 반작용 전동기라고 하면 영어로는 리액션 모터라고 표현합니다. 리액션 모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얘는 특성 자체가 첫 번째는 직류 여자 코일이 없습니다. 즉 소형의 돌극기인데 직류 여자 코일이 없고요. 얘는 뭐에 의해서 돌극형 구조의 무슨 특성으로? 반작용 토크에 의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어떤 애하고 또 거의 비슷한 구조냐면요. 이 반작용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자 반작용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R, L, C의 값으로 본다면 전동기 값이니까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자, 이 뭐예요?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나고요. 자, L일 때, 그 다음에 C일 때 무슨 값이에요? L일 때는 얘는 증자작용이 만들어져요. C일 때는 감자작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전기자 전류, 뒤진 전류가 흐르면 즉 L에 대한 성분 값이겠죠. IA 값이 2보다 뒤진 값이면 전기자의 반작용은 뭐다? 증자가 만들어진다. 답은 7번 답 1번이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회전자 입력이 P2이고 슬립이 S일 때 2차 동선을 나타내는 식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입력, 즉 회전자 입력은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P2라고 표현하죠. 이때 P2는 I2의 제곱에 S분의 R2 값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동선, 손실, 즉 2차 동선, 얘는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회전자 동선이라 표현하겠죠. 이 동선은 PC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PC2는 I2의 제곱에 뭐가 됩니까? R2가 되기 때문에 요 식과 요 식의 관계에 의해서 요 PC2가 즉 뭐로도 표시할 수 있다? S의 P2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2차 출력, 즉 회전자 출력이 있죠, 그죠? 얘는 우리가 P0라고 쓸 건데 이때 P0 값은
입력에서 못 빼주면 되는 거예요. 손실 빼주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2의 제곱에 S분의 R2 마이너스 I2의 제곱에 R2 값이니까 얘는 I2의 제곱에 R2로 묶어주시고 S분의 1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1 값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얘는 I2의 제곱에 R2에다가 자, 요거 통분하시면 뭐가 돼요? S에 1 마이너스 S 값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P2 값, 그 다음에 PC2가 뭐가 되는 거예요? SP2가 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S의 P2다. 이렇게까지 표시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같이 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몇 번입니까? S분의 P2, 아니 잘못했죠. SP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은 8번 답 4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9번 문제는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관련도 문제, 고전적인 관련도 문제 중에서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계속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삼산동기발전기 매금 매상당의 슬로스를 3이라고 하면 분폭에서는 그랬습니다. 자, 분폭에서는 자, 분폭에서 어떻게 쓴답니까? KD는 Q 사인 EMQ의 파이분의 사인 EMQ가 됩니다. 자, 이때 M 값은 상수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M은 대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얼마입니까? 3이고요. 3 사인에 2 곱하기 상수 몇 쌍이에요? 3쌍이니까 3 곱하기 3 파이분의 사인 2 곱하기 3분의 이거 잘못 썼네요. 그죠? 2m 아이고 Q가 아니라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네. 자, 2m 파이가 됩니다. 2m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얼마입니까? 3 사인에 2, 3은 6에 6, 3, 18이니까 18 파이. 사실 요것만 봐도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얘는 사인 6분의 파이입니다. 자,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나옵니까? 요거 값 전체가 2분의 1의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밑으로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답은 6 사인의 18파이분의 1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답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뭐 난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삼상 권선형 유전동기 기동법은 그럼 뭐하고 분리해봐라? 농형 유전동기 기동법하고 분리를 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권선형의 경우는 주로 쓰는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창, 저항기동이 있죠. 즉 뭐 쓰는 겁니까? 비례추이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항값이 커지면 기동 저항값은 커질 것이고 전류값은 줄어들기 때문에 2차 저항기동 비례추이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형은 저항 삽입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전전압 기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감전압 기동이라고, 즉 전류값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감전압 기동이 있습니다. 이때 전전압 기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직입 기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전전압 기동에는 첫 번째로 Y 델타 기동, 즉 기동 시에는 Y 결선,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액터 기동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동. 보상기, 기동. 자, 기동, 보상기, 기동에는 뭘 쓰는 겁니까? 얘는 단권 변압기를 씁니다. 단권 변압기. 자, 마지막으로 기동, 보상기, 기동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용량이 되면 상관없는데 용량이 너무 큰 애들은 뭘 써요? 콘도로퍼 기동까지 쓴다는 얘기겠죠? 자, 관선형이니까 뭡니까? 답은 1번. 10번 답 1번이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순정 부하라고 그랬고요. 이때 최대 역전압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최대 역전압. 펄스 인버스 볼테이지, 즉 다이오드가 파괴되기 직전까지의 전압을 갖다가 최대 역전압이라 표현하는데 이 최대 역전압은 항상 무슨 값으로? 그 회로 내에서의 최대값, 즉 교류의 최대값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이때 값은 뭐가 되니까 루트 2가 되는데, 자, 우리 반파 정류회로에서는 직류분 ED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2 파이분의 루트 2의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파이 2 D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무슨 말인 거예요? 파이 2 D 여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어진 값이 직류 전압입니다. 즉 무슨 값이 주어진 거예요? 얘가 이 D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P I V는 어떻게 돼요? 직류분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파이에다가 이 D 값 곱한 걸로 계산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200 파이가 되니까 얘는 628 볼트가 걸리면 된다. 답은 11번 답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어떤 직류전동기가 역기전력이 200V고요. 매분에 1200회전으로 1200rpm이라는 얘기죠. 회전으로 토크 158.76Nm를 발생하고 있을 때 이때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랬습니다. 자,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가 될 것이고요. 자, 요거 이렇게 바꿔볼까요? P는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출력 값은 2 곱하기, 즉 역기전력 곱하기 IA, 전기자 전력 IA가 될 것이고요. 오메가 값은 얼마가 됩니까? 2파이 60분의 N의 T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IA이기 때문에 IA는 얼마가 됩니까? 62의 2파이 N T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역기전력 200이 되는 거고요. 자, 2파이의 속도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1200이 나왔고요. 158.76 값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약 얘는 정확하게 99.75 점점점 나오는데 약 얼마입니까? 100A 정도 걸어주면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200V고 계자 저항이 50옴, 부하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5옴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자, 여기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이게 주어진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의 전압가가 3V가 주어졌다 그랬죠. 이때 진유분권 발전기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도기 전력 구하는 공식 볼까요? 얼마가 됩니까? E는 V에 플러스 IA에 RA가 되는데 여기는 뭐가 추가됐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화가 추가됐다. 요거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상에서 보실 때 단자 전압 주어졌고요. 전기자 전류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으니까 전기자 전류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분권이라고 그랬죠. 분권이기 때문에 IA는 I 플러스 IF고요. 자, 부하 전류 50A 주어졌습니다. 자, 계자 전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자 전류 구해볼까요? IF는 RF분의 V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건 얼마가 되는 겁니까? RF 50이 되는 거고요. 단자 전압 200이 되니까 얘는 4A가 됩니다. 자, 얘는 그러면 50 플러스 4가 되니까 54
암페어가 될 것이고요. 자, 요 공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E는 V 플러스에 IARA에 플러스 2A가 되기 때문에 얘는 200에다가 플러스 얼마예요? 54 곱하기 전기자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0.15입니다. 0.15 플러스 3 해서 기전력 구하시면 되겠죠? 기전력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 보시니까 211.1V가 나옵니다. 신기하게 딱 떨어지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갑니다. 자, IGBT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IGBT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선 IGBT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모스펫의 장점과 BJT의 장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모스펫의 장점은 뭐예요? 고속입니다. 고속이지만 용량이 작아요. BJT는 느리지만 용량이 커요. 그래서 고속 플러스 대용량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IGBT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얘의 영어 약자가 IGBT가 뭐냐면 인슐레이티드,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게이트, 여기까지도 맞아요. 바이폴라, 네, 여기까지 맞는데요. 뭐가 틀렸냐면 이거예요. 사이리스터가 아니라요.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그래서 요거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답을 주네요. 13번 답 1번입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우리 동기기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기발전기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한.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에서 단락전류가 발생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단락전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즉 단락이 발생되자마자 흐르는 큰 전류가 큰 전류를 말하는 거죠. 즉 돌발 단락 전류라고 표현하고, 이때 돌발 단락 전류는 XL분의 E 값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때 단락 전류가 크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발전기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발전기 쪽에서는 부하가 엄청나게 크게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하가 크게 걸렸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단락 전류를 우리가 지속 단락 전류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XL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XA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니까 얘보다는 뭐예요?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요 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XS분의 2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애가 누구냐? 즉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가 얘를 제한한다는 거고요.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애 누구냐? 얘 누구예요? 동기 리액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돌발이니까 누구예요? 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 전동기는 땡땡땡 상태로, 분권 전동기는 땡땡땡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직권 전동기는 속도값 어떻게 계산됩니까? N은 K에 파이분의 V-IA에 RA 플러스 RS라고 합니다. 즉 RS란 말 어떤 의미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계좌건설, 즉 직권 계좌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 분권 전동기는 n, k의 파이분의 v-ia, ra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직권은 특성 자체가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모두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상에서 어떤 상태가 되면 무부하가 되면, 자, 무부하가 된다는 얘기는 i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럼 i가 0이 됐다는 얘기는 IA도 IF도 모두 0입니다. 자, IF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속 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자속 파이가 0이라는 얘기는, 자, 이게 0으로 뚝 떨어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속 파이가 0이라는 얘기는 n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무부하가 되면 직권은 뭐가 된다?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얘는 무부하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권은, 자, 분권은 어떤 상태가 되면 안 되냐면 문전 중에 무여자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여자 상태. 그럼 무여자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IF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것이고, IF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속 파이가 0이 됩니다. 똑같은 경우죠. 즉 자속 파이가 0이 되면 n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무여자 상태가 되면 위험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16번 답 체크하시면 뭐예요? 직권이 먼저 나기 때문에 직권은 무부하 상태, 분권은 무여자 상태. 그래서 16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7번 갑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진유발전기에서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 자, 보면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류가 어렵다. 그럼 정류가 나빠지는 주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EL은 L의 TC분의 EIC가 되는, 즉 얘가 누구예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에 의해서 정류가 나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평균 리액턴스 전압 EL은 주기와는 뭐가 돼요? 정류 주기와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럼 정류 주기라는 거는, 자, 우리 정류 주기 TC라는 건 뭐냐면 V분의 B-델타로, 이때 B라는 거는 뭐예요? 브러쉬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델타 값은 절연물의 길이, 절연물의 폭 간격이 됩니다. 그러면 V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V라는 건 회전자가 들어갈 때 속도값, 즉 파이 D에다가 60분의 N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V가 커지는 것이고, V가 커지는 것이는 정류 주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따라서 정류 주기가 작아지게 되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리액턴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정류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정류 주기, 정류 TC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정류 주기가 짧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틀린 거죠.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답 2번이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죠? 얼마가 됩니까? 유도전동기의 2차 측정을 2배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최대 토크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최대 토크는 무와 2차 저항과 뭐한다? 무관하다. 관계 없다라는 거죠. 관계 없으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18번 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압기 결선방법 중에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거. 그럼 3상에서 6상을 변환하는 것만 찾으면 되고 나머지 아닌 게 뭐가 되는 거예요? 3상에서 2상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3상에서 2상으로 변환시키는 경우와 3상에서 6상으로 변환시켜주는 경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얘는 어디에 대전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쓰는 게 3상에서 2상을 쓰는 경우고요. 즉 대용량이 요구되는 곳. 그 다음에 3상에서 6상에 대한 내용은 보통 정류기 전원으로 사용될 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이때 3상에서 2상의 경우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기억하시는 거죠. 첫 번째 스코트 결선, 두 번째 메이어 결선, 세 번째 우드 브릿지. 이미 나와버렸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에 3상에서 6상으로 작용할 때 사용하는 권선은 일단 환상결선이 있고요. 두 번째 대각 결선이 있고요. 세 번째 이중 델타, 네 번째 이중 Y. 자, 마지막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기 때문에 포크 결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임피던스 전압이란 임피던스 전압이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2차 측을 단락시키는 거죠. 2차를 단락하고 이때 단락하면은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단락 전류를 몇 차에? 1차 전격 전류가 되도록 인가하는 1차의 전압을 뭐라고 표현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이때 이 값을 갖다가 표시면 얘는 뭐라고 표시될 수 있냐면 VS는 1차의 전격 전류가 인가될 것이니까 변압기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 IN의 Z 값을 우리가 뭐라 변압기의 강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내용이 없으면 몇 번이 답인 거예요? 변압기 내에 전압 강화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난이도가 뭐 굉장히 균일하게 평균적으로 잘 출제된 걸 고루고루 출제된 걸 볼 수 있고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CBT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문제 난이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